자, 5가지 맛이 다 약효가 끝내주는 오미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참고 문헌은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이라고 하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그 책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미자 하면 여러분들 오미자 좀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죠? 오미자 어때요? 달아요? 써요? 쉬어요. 새콤달콤 5가지 맛이 나서 오미자라고 합니다.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떨떠름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오미자차를 만들 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실 때는 오히려 신맛보다 떫은 맛이 더 강합니다. 이 떫은 감 드시듯이. 그런데 냉수에다가 오미자를 천천히 우려내서 냉차로 마시면 훨씬 더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은 오미자 하면 차로만 드셨어요. 근데 사실 오미자를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좀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미자를 좀 넣는데, 오미자의 이름의 뜻은 5가지 맛이 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오미자입니다. 자, 오미자의 빨간 열매는 영양소도 풍부하고요, 식용으로도 약용으로도 쓰입니다. 단짠,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까지 동시에 느껴지는 이 오미자는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딱 먹고 나면 나중에 뒷맛은 신맛이 가장 강하죠. 그런데 이 신맛에 기가 막힌 이제 유기산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효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미자에만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오미자의 껍질에서 나는 이 신맛이요, 여러분들의 세포에 있는 탈수 현상을 싹 없애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인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녹차나 얼그레이, 홍차, 뭐 이런 이제 카페인 종류 음료들은 사실 여러분의 세포를 많이 탈수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H가 지금 극산성이신 분들이 새빨갛게 산성이신 분들이 많은데, 수분이 결핍되거나 산소 결핍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마을 오셔서 여러분 건강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전해질과 뭐를요?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이제 그 전해질 주사를 맞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암 환자분들은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수액의 균형을 맞추는 건 물입니다. 혈액을 가장 맑게 해주는데, 물만 잘 마셔도 산다는 강의들을 많은 암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이유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정형외과 과장인데, 이분이 자기 유방보다 더 심각하게 가운데 이 유방암의 덩어리가 종양이 상당히 커서 정말 이거 한두 달 안에 절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생명에 위험할 만큼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할 때마다 뭘 했냐면 계속 이 카페인 중독이라고 할 만큼 커피를 하루에 10잔 이상을 드셨어요. 그랬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수술만 하고 항암도 방사선도 안 하고 대체의학 요법을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개선되지가 않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벤방겔레지 박사님의 물 세미나에 우연히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식단에, 자기의 치료 프로그램에 물을 첨가했더니 놀랍게 세포의 탈수 현상이 없어지면서 염증 수치가 다 떨어지고 혈액이 맑아지면서 종양이 안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닥터 로렌데이 박사 쳐보시면 물 박사로 유명합니다. 오히려 벤방겔레지 박사님보다 훨씬 더 물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검사하실 때 보면, 혈액 검사를 해보면 처음에 막 이 혈액이 막 어혈이 뭉친 것처럼 혈전이 막 떡이 져서 있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에 들어오실 때 콜레스테롤 농도도 높고 혈액의 지질 농도도 높고 점도도 끈적끈적끈적하고 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세포에 산소도 안 들어가고 수분 공급도 안 될 만큼 혈액이 굉장히 탁하고 끈적끈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셔서 일주일, 2주일 저녁에 과외시켜서 밤새도록 해독시켜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이 인사야. 배가죽, 등가죽이 다 붙어가지고 서로 보면 꼬르륵 인사이신 분들 많죠. 그리고 갑자기 이 장에서 꼬르륵 하다가 막 하수도 물 내려가는 소리 같은 게 막 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장 내에 변화가 오면서 그런 증세들이 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세포의 탈수 현상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드시는 거, 그리고 이온화된 물, 뜨거운 물을 드시더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팔팔 끓인 물을 이온화된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을 이제 중국 분들은 계속 하루 종일 뜨거운 물만 드시는데, 이온화된 물을 2~3컵 드시는 거 외에 별도로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드셔야 됩니다. 생수를. 그래야 피가 빨리 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시기 위한 제1단계는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8컵 이상 드셔서 피를 맑게 해줘서 세포의 탈수 현상을 없애시고, 그 다음에 해독식을 하거나 저녁에 과일식하거나, 지금 전해질 수치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많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식을 하실 때는 아주 좋은 미네랄 소금을 1~2번 드셔서 레벨을 잘 맞춰주는 거,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와파린이나 이제 이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들을 드시는 분들은 해독식을 하고 저녁에 과일식하면요, 상고병이 싹 없어지죠. 혈압, 당뇨, 20년, 30년 약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여기 오셔가지고 저녁에 과일식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대요. 20년, 30년을 혈압약을 먹었었는데 30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어쩌니 과일 먹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혈압이 130인데 나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막 이러십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혈압약을 드시거나 혈당 떨어지는 약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부작용이 오겠죠. 정상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하늘마을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상고병 특효약, 저녁 과일식. 그 다음에 여러분 패스트 특효약, 뇌졸중이 올 때 특효약 뭔지 아시죠? 패스트, F. 패스트의 약자 뭔지 아시죠? F? F가 뭐였죠? 얼굴이 마비되는 F, 페이스의 첫 글자 F. 얼굴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A, 암. 팔이 막 오십견통처럼 막 잘 안 올라고 막 석회화가 되는 것 같고 요럴 때. 그 다음에 S가 뭐죠? 스피치, 말이 어눌해지고 둔해질 때. 그때 T, 패스트의 T, 맨 마지막. 타임, 적시에 119로 갈까요? 병원으로 갈까요? 뭘 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뇌졸중 증세가 올 때도 집안에서 가장 좋지 뭐냐면 그때 빨리 해독식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102호에 쥐똥나무 있죠? 여기 앞에 잘 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있는 나무. 그걸 심으신 선생님이 바로 이제 뇌졸중이 딱 올 때 며느님이 여기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 2주, 3주 과일식을 하셨더니 마비된 게 다 풀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 맨날 쏟으셨어요. 이렇게 부드르들거리시면서 처음에 모르셔가지고 저희 모르게 이제 자기도 모르셔서 커피를 좀 드셨나 봐요. 근데 방에 가보니까 이게 다 이게 쏟아져 있어요. 한 번은. 그래갖고 이렇게 막 더더더 떨고 이게 잘 안 되셨는데 저녁에 과일식을 시키고 했더니 이게 다 없어졌어요. 오미자의 껍질에서 나는 이 신맛은 아주 새콤한 신맛은 여러분의 세포의 탈수 현상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오미자 냉차를 드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또 오미자는 이제 목이나 폐에 이렇게 좀 염증이 있는 분들, 기관지, 천식 이런 거 있을 때 갈증을 없애주기도 하고요. 기침이나 또는 가래가 있거나 만성 기관지염을 치료하는 데도 상당히 오미자를 차로 드시는 거, 그리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차로만 생각하셨는데 샐러드 드레싱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미자에만 들어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리그난 성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뇌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오미자에만 들어있는 고유 성분, 바로 리그난의 쉬잔드린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뇌의 기능을 안정시키는데. 자, 식물성 에스트로겐 리그난 함량이, 자, 땅콩은 0.45mg, 해바라기씨 0.89mg, 참깨 39.348mg. 자, 그런데 오미자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리그난의 함량이, 자, 무려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땅콩보다 해바라기씨보다 와우 1367mg이나 이 에스트로겐 리그남 함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미자가 굉장히 여성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현대인들을 보면 비타민 B군이 모자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개 불면증이신 분들은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정서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 기억지수가 요새 많이 퇴화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럴 때 이제 비타민 B군 섭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흰쌀 대신에 중성지방 계속 수치 높아집니다. HDL도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쌀 대신에 현미로 자꾸 바꾸시도록, 통곡류로 바꾸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정말 건강에 유익합니다. 영양소가 살아있고 효소가 살아있고, 오늘 아침에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천연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조리하지 않아도 산 음식, 죽은 음식 비율로 볼 때 산 음식은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생으로 먹어도 효소가 그대로 다 먹을 수 있는 100% 살아있는 음식, 조리하지 않고 그냥 먹었을 때 아주 맛있으면서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을 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가 이 산 음식, 죽은 음식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칼로리 100분율 가운데 811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811은 80%는 천연탄수화물, 10%는 지방, 10%는 단백질.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을 하시는 3개월 정도는 대장폐색이 심하고 평생토록 먹기만 했지 해독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위암은 위에 독소가 가득 차 있는 거고, 간암은 간에 이 노폐물이 꽉 차 있는 거고, 폐암은 또 폐에서 차 있는 거고, 여러분 장폐색이 대장부터 쫙 다 도미노처럼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온몸에 이 장기와 혈관을 다 막고 있는 독소들을 싹 치워내는 해독이, 그래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이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인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을 하는 단계 동안은 칼로리 100분율을 811로 비율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80%는 탄수화물인데, 아이고 웃잘라고 그러나 한국 분들은 탄수화물 하면 굉장히 민감하시죠. 요새 뭐 탄수화물 안 먹게 운동까지 일어나요. 심지어는 저탄고지 식사가 막 유행을 하다 보니까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가 이 중증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킨스 다이어트처럼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샹그릴라 다이어트 막 해가지고, 예, 지방은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자,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탄고지가 여러분들 건강식일까요? 아니면 저지방 채식 식단이 건강식일까요? 예, 경험해 보시고 계시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저탄고지의 위험에 빠지냐면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자, 탄수화물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피자, 밀가루 음식, 라면, 이런 정제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탄수화물 뭘까요? 현미, 또 통곡류들 있죠. 통밀, 호밀, 이런 정제되지 않은 진짜 오리지널 이런 탄수화물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가짜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인 줄 알고 탄수화물 80%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병에 걸리죠. 예, 맞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질문하신 것처럼 천연 탄수화물이라 하면 산 음식,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과일과 채소를 처음에는 해독할 때는 한 60% 비율,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전분기가 많은 감자, 고구마, 밥, 뭐 국수, 빵, 이런 애들은 몇 프로? 한 20, 30%. 그렇게 해서 80% 비율을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 레벨을 맞추시면 되고요. 10%는 단백질. 그런데 여러분 칼로리 100분율에 단백질 한 50% 드셨었죠, 지금까지. 이 단백질 신화에 지금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된다는 이 개념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칼로리 100분율을 언제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10%. 근데 거꾸로 가셨죠. 오늘 사모님도 야, 이제 고기가 이제 이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니까 IGF-1 같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이 많다니까, 그러면 이제 고기를 좀 줄이고 대신에 그러면 생선을 먹어야 되겠다 하셔서 내리 생선을 드셨더니 오늘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막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은 더 약해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DHA, EPA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메가3 기름 이런 거 영양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방이 범인이다 잊지 마세요. 콜트 에제스틴 박사가 뇌혈관, 심장의 스텐트 바이패스, 정 클린턴 대통령이 이 스텐트 바이패스 이제 심장 완전히 이 카디악 어레스트를 부를 만큼 위험했던 상태가 원인이 뭐냐면 햄버거 왕이셨죠. 예, 소고기 갈은 패티 되게 좋아하셨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칼로리 100분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새길로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예, 아침에 이제 질문하신 내용들이 생각이 나서 가다가 새길로 좀 갔습니다. 자, 리그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새길로 왔는데요. 자, 산 음식, 죽은 음식의 비율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좋은 리그난 성분이 여기 오미자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이 리그나는 여러분 지금 이제 불면증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잠을 못 주무셔서 지금 애를 잡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럴 때 이제 불면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는 그거는 일단 이제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잘 들어가서 뇌혈관이 폐색이 된 게 조금 뚫리면은 처음에는 말똥말똥해지실 수도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저녁에 과일 먹으니까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에서 이 세포에서 독소들이 쫙 빠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 너무 심하시면 멜라토닌, 천연 멜라토닌이나 개바카 이런 신경 안정제, 수면제, 천연 수면제 계통을 조금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족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족욕을 하셔서 발바닥에 자극을 잘 줘서 이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수면이 굉장히 촉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이제 오미자차를 계속적으로 드시면 불면증이 많이 해소가 돼서 수면을 잘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 활동의 기능을 좋게 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시거나 기억력이 많이 지금 떨어지시죠.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잊어버리시고 아까도 저기 그 검사하러 들어오셨다가 핸드폰 잃어버리셔가지고 막 열심히 찾으시던 선생님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사고력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저기 해주시고 또 치매가 오려고 할 만큼 이제 뇌혈관이 많이 폐색되어 있는 분들 이럴 때 리그난이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오미자에 있는 성분 중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미자의 비타민 B1, B2, B3가 36.9mg으로 무려 사과의 1200배나 비타민 B군이 들어있습니다. 풍부합니다. 지금 이제 비타민 B군이 모자라서 신경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블루베리에 74배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 항산화제보다 오미자도 정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미자를 차로 좀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이나 류마티즘, 뼈 밀도가 많이 낮은 분들에게도 이 뼈의 결합을 아주 좋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차나 샐러드로 계속 드시게 될 때 염증을 많이 가라앉히고 콜라겐 조직을 아주 튼튼하게 해줘서 뼈 밀도를 올리는데 오스테오칼신이나 이런 골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같은 것들이 모자라는 분들에게도 오미자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미자는 심장과 혈압에도 도움을 주고요. 오미자차를 계속 드시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정리해보면 오미자는 항산화 작용이 아주 강해서 활성산소가 들어올 때 그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기도 하고 또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기도 하고 세포가 지금 혈액이 지금 pH가 굉장히 극산성이신 분들에게 산성화를 알칼리수나 뭐 수소수처럼 혈액을 빨리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이제 피로감이 많으신 분들에게 피로를 많이 회복, 젖산 피부르산을 이렇게 해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심장 기능도 튼튼하게, 혈액순환도 완화시켜서 혈당도 내려주고 특별히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는 당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드실 때는 이제 카페인 종류 대신에 오미자차나 허브, 카모마일처럼 신장도 해독하는 거 뭐 요런 것들 드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이제 커피를 끓이면 난 무슨 맛으로 사나 이제 오미자차나 또는 어떤 거? 예, 뭐 현미차를 드셔도 되고 허브차, 카모마일이나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있을 때 회복을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미자에는 리그난 성분이 뇌를 굉장히 안정시킵니다. 비타민 B1, B2, 뭐 B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적인 능력을 많이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오미자차를 종종 드리면 좋겠고요. 심장의 이 강장제로도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몸에 있는 산화 또는 염증을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다시 말하면 이 내분비 쪽에 호르몬의 균형을 굉장히 오미자가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분비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뇌하수체 이런 쪽에 문제가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미자차를 조금 계속적으로 드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뇌활동에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수치를 변화시켜서 자 여기 보니까 supports adrenal function 이 부신 기능을 굉장히 지지해 줍니다. 부신 기능도 지지해 주고 여기 보니까 physical performance 이 뭡니까 어떤 신체적인 성능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기운이 없는 분들에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리비도 아시죠? 리비도. 제가 심리학 첫째 시간에 배운 게 기억이 납니다. 리비도. 남자와 이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성적인 욕구인데 이 여성이 남성들보다 12살 이게 정신 연령이 높다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한테 내일 또 항의 댓글들이 올라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적 욕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오미자가. 그리고 이제 멘탈 펑션, 이 뇌 기능을 지원하기도 하고 스킨 펑션, 피부 기능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면역력을 많이 올립니다. 오미자가 면역력을 많이 올리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계통이 지금 위암,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담즙 분비 안 되시는 분들에게 차를 드신다고 하면 오미자 차를 드시면 굉장히 소화기를 올릴 수가 있고 리버 펑션, 간 기능이 해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때 오미자 차를 조금 드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간질환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해독 효과가 있어서 간이 젖산, 피부를 싼 이런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는데 오미자차가 아주 일익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미자를 잘 활용하시는데 대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화학비료나 제초제를 첨가하지 않은 반드시 유기농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오미자를 드실 때 정신 기능에 상당히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 지금 그 신경질환 NS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요럴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 치료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좋다고 너무 많이 과량으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제 가끔씩 이제 오미자차를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브 종류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도록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좀 소개하면서 좋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 위에서. 자,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길이 된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하나의 길이 된다고 합니다. 내게 잠시 환한 불을 밝혀주는 사랑의 말들도 다른 일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고드름으로 얼어붙은 슬픔도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과 고민 설명할 수 없는 오해도 살아갈수록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나 자신에 대한 무력함도 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도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빛을 그리워하는 나.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시면서 막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하네요. 저도요, 때때로 굉장히 좌절하고 때때로 굉장히 정말 이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아니면 오늘 날 사랑하신 이것처럼 저에게 용기를 주는 여기서도 반짝 저기서도 반짝 그리고 꽃을 보면서 제가 희망을 얻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이제 저를 보면서 막 환하게 웃어주면 제 마음에 다시 또 무럭무럭 용기가 이렇게 돋아나기도 하는데요. 그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빛이 너무너무 그리워지죠. 빛을 그리워하는 나. 자, 여기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어두울수록 여러분 마음이 어두울수록 자꾸 다운되고 회복은 안 되는 것 같고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재발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 했는데도 계속 재발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자꾸 낙심되죠. 예, 어두워지죠. 자, 어두울수록 그리고 눈물이 날수록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더 걸음을 빨리 한다. 뭔 것 같으세요? 낙심하고 막 이렇게 뭉개져 있는 걸까요? 걸음을 빨리 하는 건 뭘까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일어나기로 해요. 네, 일어나요. 웅크리지 마시고. 어떨수록, 어두울수록, 눈물이 날수록 여러분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러려고요. 시 좋죠? 자, 또 좋은 시 하나만 더 소개해도 될까요? 두 개 더 있는데. 자, 겸손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참 이 베니 제이 크로스비의 온유하고
겸손한 주를 닮게 합소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 가사가.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악한 뜻을 제하고 내 맘속에 갭소서. 아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 겸손. 이예희님이, 수녀님이 대장암에 걸리셨죠. 그래서 상당히 통증으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자,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네. 저기 보니까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도취의 부패를 막아주는 겸손은 하얀 소금.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죠? 소금은 부패되지 않죠.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내 자아가 교만으로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이 막아주는 그것이 겸손이 우리가 부패되지 않게 하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아우, 저는 이 한 멘트 속에 너무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인상적이고. 자, 그런데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숨어서도 빛나는 눈부신 소금이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빛이 나죠. 그죠? 어떠세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하게. 낳고자 하는데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디 가면 대화할 때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모모처럼 모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로라거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모, 여러분 아시죠?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절부지,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우리 어릴 때 이 노래 많이 했었죠. 거기에 주인공 미카엘 엔데의 주인공 모모 있죠. 자, 모모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냐면 이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로라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죠. 저도 그래서 모모를 참 좋아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모모가 자꾸 생각이 나요. 자, 여기 보니까 그래, 사랑하면 됐지. 바보가 되면 어때? 누가 날 좀 몰라주면 어때? 누가 날 좀 오해하면 어때? 하나님만 날 아시면 되지. 자, 결이 고운 소금으로 아침마다 마음을 닦고, 야, 또 하루의 길을 가네. 짜디 짠 기도를 바치네. 소금처럼 겸손해진 기도를 바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시당해도 묵묵하고 부서져도 두렵지 않은 겸손은 하얀 소금. 이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나 더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네. 자,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시감상 좀 하실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꽃을 보고 오렴. 자, 내가 울고 싶으면 꽃을 보아라. 웃고 싶어도 꽃을 보아라. 늘 너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꽃. 꽃은 아름다운 그만큼 마음씨도 곱단다. 아우, 정말 해바라기처럼 마음씨가 고왔으면 좋겠어요. 코스모스처럼 마음씨가 여렸으면 좋겠어요. 장미처럼 마음이 우아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백합처럼 마음이 향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꽃은 아름다운 그만큼 마음씨도 곱단다. 변덕이 없어서 사귈만 하단다. 내가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 꽃부터 먼저 만나고 오렴. 그럼 우리는 절대로 싸우지 않을 거야. 누구의 험담도 하지 않고 네네 네네 고운 이야기만 할 거야.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꽃을 먼저 만나고 갈까요? 하나 또 있어요. 어떡하지?
자, 우리 빨래 한번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 소개하고 싶어서. 자, 빨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울한 날은 빨래를 하세요. 맑은 물이 소리내며 튕겨 울리는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밝아진답니다. 애인이 그리운 날은 빨래를 하세요. 물속에 흔들리는 그의 얼굴이 자꾸만 웃을 거예요. 기도하기 힘든 날 빨래를 하세요. 몇 차례 빨래를 헹구어내는 기다림의 순간을 사랑하다 보면 저절로 삶이 기도가 된답니다. 누구를 용서하기 힘든 날은 빨래를 하세요. 비누가 부서지며 풍기는 향기를 맡으며 마음은 문득 넓어지고 그래서 행복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모두 마음에 우울하고 어두웠던 거 다 털어내시고 우리 빨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